지금 이 순간 중국 전역에서 약 1290만 명의 학생들이 같은 시간, 같은 문제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단 이틀로 한 사람의 인생 궤도를 바꾸는 시험, 중국어로 노플 까오, 시험 카오, 까오카오가 진행되는 날이죠. 오늘은 14억 인구의 나라가 숨을 죽이는 그 시험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 정식 명칭은 보통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고시, 普通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 줄여서 까오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까오카오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국가대학 입시 제도로 시작됐고 1952년 전국 단일시험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순탄치만은 않았죠. 1966년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완전히 중단됐고 대신 정치 성향이나 계급, 노동 경력에 따른 추천제인 공농병 수강제 제도가 까오카오를 대체했습니다. 10년의 공백 끝에 덩샤오핑의 주도로 1977년 부활했죠. 그 해에만 약 570만 명이 응시해 27만 명이 합격하는 극심한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이후 시험 날짜는 점차 조정되다가 2003년에 매년 6월 7일에서 8일로 고정됐습니다. 여기서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77년 당시 문화대혁명으로 11년간 대입시험이 중단되었다가 갑작스럽게 부활하면서 무려 520만 명이 응시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응시생이 너무 몰려서 종이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종이가 없으니 시험지를 못 찍는 것이죠. 그래서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선집 제5권을 인쇄하려고 인쇄소에 쌓아두었던 고급 종이를 전량 시험지로 돌리겠다 선언합니다. 당시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년밖에 안 된 시기라 이 사건은 실력 중심의 실용주의적 사회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덩샤오핑의 결단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오쩌둥 선집 제5권은 1977년 4월경에 이미 인쇄와 배포가 완료되었는데 까오카오는 예외적으로 1977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되었거든요. 당시 중국 정부는 약 2천만 명의 수험생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했고 엄청난 양의 종이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죠.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치심사나 학력 제한 등으로 1차 심사를 진행했고 실제 응시자는 약 570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종이가 부족하니 몇몇 성의 교육부서가 교육부에게 마오쩌둥 선집 5권을 인쇄하고 남은 여분의 종이를 시험지로 써도 되겠느냐라고 문의했고 교육부는 상부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일부 지역에서 선집 인쇄용으로 비축되었다가 쓰고 남은 잔여 용지를 가져다 시험지를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선집 인쇄 라인 자체를 멈춰 세운 대대적인 전용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까오카오의 시험 구성은 중국어, 수학, 외국어 각 150점, 그리고 문이과 종합 300점을 더해 총 750점 만점이 기본입니다. 신고교 개혁 이후 지역별 선택 과목과 채점 방식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까오카오가 6월 7일에서 8일까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6월 7일에서 8일. 이 날짜에는 중국 특유의 언어 유희가 숨어 있습니다. 6, 7, 8. 중국어로 6, 7, 8인데 발음이 6, 7, 8. 합격해라와 비슷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해석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이에요. 까오카오의 응시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2025년 전국 응시자는 1335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 1342만 명과 비교하면 7만 명 감소한 수치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감소했죠. 2026년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실제 까오카오 응시자 수는 1290만 명입니다. 전년 대비 45만 명이나 대폭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죠. 까오카오는 국가시험일 뿐만 아니라 중국만의 독특한 문화로서 특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우선 텐트총과 까오카오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교문 앞은 야영지가 됩니다. 학부모들이 텐트를 펴고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기 때문이죠. 주변 호텔은 수개월 전부터 만실이고 먹거리 상인들 역시 이때 특수를 노립니다. 까오카오는 우리나라 수능처럼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간 진행된다고 해도 결국 시험 치고 나올 것 아닌가. 뭐 집에 갔다 오면 되지, 그쵸? 굳이 텐트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고사장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수험생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골이나 현 단위의 지역에선 가오카오를 치를 수 있는 정식 고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려면 집에서 차나 버스로 몇 시간씩 걸리는 도심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내내 집을 왕복하는 것이 불가하니까 고사장 주변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면 되지 않나 싶지만 고사장 하나에 수천 명의 외지 수험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몰립니다. 이것 때문에 고사장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는 몇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차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주변 숙박업소들이 평소 가격의 5배에서 10배 이상 가격을 올려버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농촌 지역이나 노동자 계층의 부모들에게는 2, 3일간의 호텔비가 몇 달치 생활비에 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텐트를 가져와서 노숙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오카오는 1분만 늦어도 고사장 교문을 폐쇄합니다. 그래서 1분만 늦어도 예외 없이 시험 자격을 박탈당하게 돼요. 근데 중국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은 시험 당일 아침 교통 체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차량 정체, 교통사고, 돌발 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평생의 시험을 망칠까봐 불안하죠. 그래서 아예 고사장에서 도보 5분 거리 내에 텐트를 치고 지각할 확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가오카오는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시험을 봅니다. 약 2시간에서 3시간의 긴 대기 시간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우슈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수험생이 오후 시험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려면 점심을 먹고 편하게 누워서 쉬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학교 근처 텐트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점심때 자녀를 텐트로 데려와 직접 싸온 따뜻한 밥을 먹이고 오후 시험 전까지 텐트 안에서 낮잠을 재우며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음으로 행운의 복장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어머니들은 빨간 치파오를 입으며 지카이더성, 기계 득승을 기원합니다. 아버지들은 노란 마고자를 입고 마다오成功, 마도 성공을 빌죠. 색깔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빨강은 카이먼홍, 시작부터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을 기원하고, 초록은 횡단보도 초록불을 떠올려 가는 길에 초록불만 있기를, 탄탄대로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회색과 황색을 더해 눈부신 성공과 빛나는 미래를 기원하기도 하죠. 회색은 중국어로 허이, 황색은 황이라 발음하는데 붙이면 호이 황, 휘황찬란하다, 눈부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호이 황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도 볼까요? 돼지족발, 생선, 계란 2개와 햄 같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돼지족발을 중국어로 쭈티라고 합니다. 돼지를 뜻하는 쭈와 붉은색 쭈가 발음이 똑같은데 옛날 과거 시험의 합격자 이름을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붉은 먹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돼지를 먹는 것은 과거 시험에서 자신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명단에 오르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발굽을 뜻하는 D는 이름을 적다 D와 발음이 같아요. 과거 시험 합격자 발표 명단인 금방에 이름이 적히는 경사를 금방제명이라고 하는데 발굽을 먹는 행위가 곧 명단에 이름이 적히는 행위인 D를 상징하죠. 결국 쭈티, 돼지족발을 먹는 것이 곧 쭈티, 주필로 명단에 이름이 적힘, 즉 과거 시험 장원급제를 뜻하는 길조가 되는 것이죠. 생선은 보통 잉어를 준비하는데 잉어가 용문을 넘어 용이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햄과 계란 2개는 그냥 접시에 놓아두면 100, 100처럼 보이죠? 만점을 뜻하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전체 대학 입학률은 약 75에서 85% 수준이며 본과 4년제 평균 합격률은 40% 전후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 핵심 명문대라 할 수 있는 985, 211 공정 최상위 대학은
합격률이 전체 응시자의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각 성의 상위 0.1% 안에 들어야 하죠.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불균형입니다. 인구 대성인 허난성은 2026년에도 약 136만 명의 응시생이 있지만 명문대 쿼터가 제한적이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띠유 모시, 지옥 모드라고 불립니다. 반면 베이징, 상하이 직할시는 대학 자원이 풍부해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격차는 가오카오 이민 현상을 낳았죠. 일부 부모들이 자녀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호적을 옮기려 하지만 지방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호적과 학적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격차로 시험 종료 날짜도 다릅니다. 대부분 6월 7일에서 8일 이틀이지만 일부 성, 특히 3-3 신고교 지역은 최대 6월 9일 또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가오카오 키워드는 AI와 신질 생산력입니다. 중국 교육부는 최근 38개의 신설 전공을 승인했는데 대부분 AI, 양자기술, 생명과학, 첨단 에너지 분야입니다. 베이징 사범대는 인공지능 교육학과를 신설했고 시안교통대는 AI 스마트 제조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했죠. 중국 대형 구인구직 플랫폼 리에피언, 쯔링자오핀 등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 수요는 전년 대비 215% 증가했으며 알고리즘 엔지니어 초봉은 30만에서 50만 위안 수준입니다. 최상위권 인재는 100만 위안, 연봉 1억 8천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하죠. 최상위권 인재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칭화대 야오반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야오반은 튜링상 수상자인 야오치즈 교수가 만든 컴퓨터 과학 실험반으로 중국 이과 상위 0.01%의 괴물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열풍에 맞춰서 인공지능 실험반을 추가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베이징 대학의 투링반, 상하이 교통대, 중국 과학기술대학 등이 AI 강자로 꼽힙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금 중국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 이 첨단 기술 전쟁의 첫 단추를 끼우는 판이 바로 가오카오인 셈입니다. 가오카오는 이제 단순한 대학 입시를 넘어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그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1290만 개의 각기 다른 꿈, 그리고 그 뒤에 버티고선 수천만 가족의 무게를 짊어진 시험, 가오카오. 비록 지역 불평등과 극심한 경쟁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지만 여전히 평범한 개인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이기에 중국 사회는 오늘날에도 이 가혹한 판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학 입시를 넘어 국가의 미래 패권과 인재 지도까지 실시간으로 바꾸어 놓는 중국의 가오카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세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